어머니 맞으세요? 차가운 복도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늘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삐삐. 심전도 소리가 벽을 두드렸죠. 제 손엔 오래된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천은 닳아서 거칠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얀 가운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유난히 또렷했죠. 눈동자가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성함이 박정혜 씨 맞나요? 젊은 의사는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정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의사는 잠시 제 손을 봤습니다. 제 약지의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죠. 반지 자국이 연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무심히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왜 제 손가락부터 본 걸까요? 의사는 잠깐 마스크 끈을 만졌어요. 그 손끝이 귀 뒤를 스쳤습니다. 딱 거기였어요. 귀 뒤쪽에 작은 흉터 자리였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 뒤를 만졌어요. 차갑던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곳엔 제가 아는 흉터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 귀 뒤에 흉터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유리창은 서늘했고 빛은 희미했죠. 그 빛 속에서 의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다시 말했어요. 제가 찾던 분 같아서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수술실 앞일까요? 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걸까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 자동문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죠.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보호자분, 잠깐만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의사의 눈이 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여니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난방기 바람이 얼굴을 간지렸죠. 침대 위엔 제 남편 박성호가 누워 있었어요. 입술이 창백했어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삐. 그 소리에 저는 하루를 맞추며 살았어요. 아주 작은 희망으로요. 남편은 며칠 전 쓰러졌습니다. 동네 시장에서였어요. 귤 냄새가 진하게 퍼지던 오후였죠. 비닐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제 옆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동훈이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갔죠. 대신 이웃인 최분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삶을 여러 번 붙잡아줬어요. 최분희 씨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혜야, 숨부터 쉬어. 내가 구급차 부를게. 그 목소리에 저는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구멍을 긁었어요. 그 뒤로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천장, 미지근한 물, 손에 남는 비누의 미끈한 감촉, 밤마다 들리는 바퀴 소리까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의사가 바뀌었어요. 새 담당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런 폭풍일 줄 몰랐죠.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까 그 젊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운 주머니에 펜이 꽂혀 있었어요. 신발 바닥이 바닥을 조용히 눌렀죠.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차트를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 무서웠어요. 박정혜 보호자님. 존댓말인데도 어딘가 다정했어요. 낯선데 익숙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살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들어봤어요. 차가운 청진기가 남편 가슴에 닿았죠. 금속의 냉기가 제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봤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 이름이 윤세진입니다. 윤세진. 그 이름이 공중에서 멈춘 듯 했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세진.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30년 전 제가 입안에서 수없이 굴리던 이름. 그러나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이름이었죠.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젖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더 낮게 말했어요. 혹시 1995년 봄 인천에서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 장소를 아는 걸까요? 의사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무심한 척했지만 못했죠. 그때 그의 손목에서 작은 은빛이 반짝였어요. 얇은 시계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알아볼 뻔했어요. 그러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치찌개에 설탕 넣으세요? 너무 사소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건 제가 가진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왜 그녀가 그걸 아는 걸까요? 왜 하필 오늘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일까요? 병원 복도는 늘 같은 색이었어요. 연한 베이지 벽과 하얀 조명.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미끄러웠죠. 그 위로 휠체어 바퀴가 지나가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기로 왔어요. 집에서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았죠. 김이 맺힌 뚜껑을 열면 바다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그 냄새를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말을 많이 했죠. 혼자서라도요. 여보, 오늘은 햇빛이 좋았어요. 저는 남편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그의 손끝에 닿길 바랐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세진이라는 이름이 제 옆을 걷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제가 숨겨둔 서랍을 열었죠. 서랍 안엔 먼지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어요. 유리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가 날카로웠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손등을 차갑게 했어요. 제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손수건은 30년 전부터였어요. 한쪽 끝에 작은 자수가 있죠. S처럼 보이는 어설픈 글자요. 세진.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아기라고만 불렀죠. 입양 서류엔 다른 이름이 적혔으니까요. 병원 의자에 앉아있던 최분희 씨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늘 고무신처럼 조용히 나타났어요. 코트에서 바깥 냄새가 났습니다. 찬 바람과 버스 매연이 섞인 냄새였죠. 정혜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최분희 씨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믿음직했죠. 그 온기에 저는 잠깐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을 꺼냈어요. 담당이가 바뀌었는데 이름이 윤세진이래. 최분희 씨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세진이? 그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자꾸 뛰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다가 곧 꺼졌습니다. 희망은 늘 그랬죠.
최분희 씨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동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동훈아,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 지금 병원 와. 최분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 아이 이야긴 우리 집 금기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 내 편이 필요했어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윤세진 의사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제 쪽을 힐끗 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 손잡이는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쌀 냄새가 났어요. 조용한 집은 숨이 막혔죠. 부엌엔 낮에 씻어둔 그릇이 말라 있었어요. 수돗물 자국이 유리처럼 남았죠.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작게 흘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더 외롭게 했어요. 저는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다림이 제 삶 같았죠. 천천히, 너무 천천히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제일 아래에 있었어요. 비닐로 한 번 더 싸둔 봉투였죠. 손끝에 바스락거림이 전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에 가까운 색 바랜 사진이었죠. 아기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뒤엔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 4, 12. 숫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 냄새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은 봄비가 내렸어요. 버스 정류장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죠. 저는 비닐 우산을 쥐고 있었어요. 우산 손잡이의 차가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기 반지였어요.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죠. 새라는 글자 하나요. 그 반지는 제 남편이 사왔습니다. 당시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이 반지는 약속이야.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밤마다 저를 찔렀어요. 숨을 들이킬 때마다 아팠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죠. 살아야 하는데 살아있는 게 벌 같았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울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부엌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의 신 냄새가 올라왔어요. 국물이 끓으며 톡톡 튀었죠. 손등에 뜨거운 김이 닿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설탕을 한 숟갈 넣었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윤세진 의사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김치찌개에 설탕 넣으세요? 왜 그걸 물었을까요? 그 아이도 그렇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말해준 걸까요?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저는 놀라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문을 열자 아들 동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갰어요. 밖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보였죠. 그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최 이모가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동훈이는 제 표정을 보고 더 다가왔죠. 엄마, 숨 좀 쉬어. 나 여기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따뜻했지만 마음은 더 떨렸죠. 저는 결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과 반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동훈이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 노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장가 선율이 잠깐 섞였죠.
저는 그 멜로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장가는 제가 그 아이에게 불러줬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갔어요. 집에 있으면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시장 바닥은 얼어 미끄러웠죠. 생선 비린내가 겨울 공기와 섞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줌마, 무 한 단 더 얹어드려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목에 걸렸죠.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불렀어요. 박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어요. 직원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냄새가 났어요.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올라왔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의 윤세진 선생님이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시장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원 로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글씨체였죠.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메모와 사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탕은 레몬 향이 났어요. 그 향이 제 코를 찌르자 눈물이 날 뻔했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따뜻하게 드세요. 글씨는 단정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였죠. 동훈이가 메모를 봤습니다. 그의 턱이 굳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동훈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이야기는 가족의 잠금장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동훈이는 오해했습니다. 그는 윤세진 의사를 수상한 사람이라 여겼죠. 엄마를 흔드는 누군가로요. 그 오해가 우리를 더 흔들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난방기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창밖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죠. 저는 레몬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한 맛이 퍼지자 기억이 번쩍 떠올랐어요. 레몬 사탕. 제가 임신했을 때 유독 찾던 맛이었죠. 왜 그 의사가 이걸 넣어둔 걸까요? 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요? 병원 지하 식당은 늘 습기가 돌았어요. 국 끓는 냄새가 천장에 눌어붙었죠. 김이 올라오며 안경이 흐려졌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동훈이는 국을 한 숟갈도 못 떴어요. 숟가락 끝이 그릇 가장자리만 긁었죠. 쇳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같았어요. 엄마, 그 의사. 왜 엄마를 어머니래? 동훈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앞에 있는데도 목구멍이 말라붙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은 얼음 같았죠. 엄마가 뭘 숨기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죠. 식당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렀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젓가락이 부딪혔어요. 사람들 말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죠. 저는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천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긁었어요. 동훈이는 그 손수건을 봤습니다. 시선이 잠깐 멈췄죠. 그거 예전부터 엄마가 갖고 있던 거지. 동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최분희 씨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따끈한 보리차 냄새가 따라왔어요. 그는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동훈아, 화부터 내지 마.
최분희 씨가 먼저 막아섰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했죠. 동훈이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최분희 씨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원무가로 내려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담당의 변경 사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말리지 못했죠. 조력자 역할이 또 한 번 움직였어요. 그 사람은 늘 발로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가며 떨었어요.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났죠. 원무가 창구는 유리로 막혀 있었어요. 유리 너머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형광등 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직원은 잠깐 난처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윤세진 선생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동훈이가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우리 가족이랑 무슨 관계예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은 더 말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동훈이 오해는 더 굳었어요. 엄마를 흔드는 누군가. 그 생각이 아들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무서웠어요. 윤세진 의사는 오후에 따로 시간을 냈어요. 진료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냄새도 진하게 섞여 있었죠. 난방이 새서 공기가 건조했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반듯해서 더 떨렸죠. 저는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는 정중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를 계속 확인하는 눈이었죠. 그는 말끝을 잠깐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995년 4월, 인천 산부인과 기억나세요? 저는 숨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졌어요. 웅웅거리던 소리가 귀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어요.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죠.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는 겨우 말했어요. 거짓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무서웠죠.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것 하나를 꺼냈죠. 오래된 아기 반지였습니다. 반지는 너무 작았어요. 금빛이 바랬지만 글자는 남아 있었죠. 안쪽에 새가 보였습니다. 제 손이 본능처럼 반지를 향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바로 쥐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찔렸습니다. 내가 놓친 게 무엇이었지? 이 반지, 제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죠. 숨이 가늘게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양 기록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고 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땀이 더 났어요. 저는 그가 저를 비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르게 말했죠. 저는 버려졌다고 배웠어요. 그 순간 첫 번째 반전이 왔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이 제 가슴을 갈랐어요. 저는 억울함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려 무릎을 꽉 눌렀습니다. 윤세진은 제 표정을 보고 멈칫했어요. 그는 얼른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들었단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 말은 칼 같았지만 끝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었죠. 그때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응급실 호출이요. 윤세진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작은 봉투를 놓았습니다. 레몬 사탕 냄새가 희미하게 났죠. 이거 괜찮으시면 읽어주세요.
그는 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제가 움찔했습니다. 봉투엔 짧은 글이 들어 있었어요. 찾아오지 못해 미안해요. 그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미안한 걸까요? 밤이 되니 병원은 더 차가웠어요. 사람 발소리가 줄었습니다. 바닥 왁스 냄새가 진해졌죠. 간호사 호출벨 소리만 멀리 울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투명한 테이프가 살에 붙어 반짝였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피부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손끝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작은 반응이 저를 버티게 했죠. 저는 남편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그 애가 돌아온 걸까? 말을 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어서 숨이 짧아졌어요. 가슴이 아려왔죠. 당신도 알고 있었지. 내가 밤마다 울던 이유를. 그래도 함께 살아준 걸.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최분희 씨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생강차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죠. 김이 올라오며 제 눈을 감쌌어요. 정혜야, 이거 마셔. 목부터 풀어. 그는 컵을 건넸습니다. 컵이 따뜻해서 손이 조금 풀렸어요. 그 온기가 너무 고마웠죠. 최분희 씨는 또 행동했습니다. 그는 동훈이에게 병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했죠. 입양기관 상담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조력자의 움직임이 또 한 번 길을 냈어요. 저는 그 등에 기대듯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죠. 동훈이가 도착했어요. 얼굴에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잠깐 굳었죠. 그리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말해줘. 나도 가족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누나가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방안이 흔들렸습니다. 동훈이 눈이 크게 흔들렸죠. 그럼 그 의사가? 동훈이가 묻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어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색바랜 아기 사진, 작은 반지, 그리고 손수건의 자수까지요. 동훈이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끼익 울었어요. 엄마, 그럼 왜 보냈어? 그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됐어요. 동훈이는 엄마가 가해자라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억울함과 죄책감이 섞였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말을 꺼낼 힘이 없었어요. 최분희 씨가 동훈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훈아, 엄마도 살려고 한 거야. 그는 동훈이 어깨를 잡았어요. 손힘이 단단했죠. 동훈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어요. 문 밖으로 나가버렸죠.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입안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살짝 올라왔어요. 그 맛이 재벌 같았습니다. 그날로부터 30년 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비가 내렸어요. 봄비인데도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빗물이 골목벽을 타고 흘렀죠. 젖은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인천의 작은 산부인과 계단을 올랐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웠어요. 손바닥에 물기가 번졌죠. 배는 무겁고 숨은 가팠습니다. 남편 성우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 우산은 한쪽 살이 부러져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웃었습니다. 정혜야, 조금만 참자. 진료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전구는 노랗고 어두웠죠. 바닥은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호흡 맞춰요. 저는 그 엄마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엄마였어요. 온 세상이 좁아져도 그 말 하나로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엄마가 오래 못 갈 줄 알았어요. 남편은 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투는 얇았어요. 종이의 바삭한 감촉이 느껴졌죠. 우리 통장엔 바람만 불었으니까요. 그해 남편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급이 끊겼어요. 전셋집은 밀렸죠. 집주인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진통을 참고 있을 때 복도에서 집주인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나가세요.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배를 더 조였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은 하얗고 가까웠습니다. 뜨거운 숨이 마스크 안에 찼죠. 제 손은 차가운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힘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기 울음. 가늘고 높고 힘이 있었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기는 제 가슴 위에 잠깐 놓였어요. 따뜻하고 축축했죠. 피부가 부드러웠습니다. 머리에서 전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작은 귀 뒤를 봤어요. 빨갛게 긁힌 자국이 있었죠. 아기 스스로 긁은 듯 했어요. 그 흉터가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니 방이 더 좁아 보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곰팡이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아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울음이 작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더 불안했죠. 숨이 막히는 침묵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어요. 신발은 젖어도 말릴 시간이 없었죠. 젖은 고무 냄새가 방 안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기 젖을 물리며 기다렸어요. 그날 남편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났어요. 그는 상자를 제 앞에 놓았죠. 정혜야, 이거.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있었어요. 아기 반지였습니다. 금빛이 너무 예뻤죠. 반지 안쪽엔 글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에 닿았어요. 세진이한테 약속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물기가 고였죠. 저는 반지를 아기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작았어요. 반지가 헐렁하게 돌았죠. 그래서 저는 실로 살짝 묶어줬습니다. 아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미지근했어요. 땀과 전 냄새가 섞여났죠. 그 냄새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쿵,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세요. 더 못 봐줍니다. 목소리가 벽을 때렸어요.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아기 몸이 제 가슴에 붙었죠. 남편은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양말이 젖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정해야 다른 길을 생각해야 할까?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런 선택은 못해.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무너졌어요. 불안이 손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길게 울었죠. 그 소리가 미래처럼 들렸어요. 봄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축축했어요. 시장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비린 생선 냄새가 더 짙게 올라왔죠. 저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걸었어요. 아기 몸은 따뜻했어요. 작은 숨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그 숨결이 바람막이 같았죠. 저는 그 숨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날 시장에선 복지 얘기가 돌았어요. 누군가 아이를 맡기면 도와준다고 했죠. 상인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정혜야, 너 얼굴이 너무 말랐다. 동사무소 가봐. 상담해준대. 그 말이 따뜻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구인 신문이 구겨져 있었죠.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어요.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동사무소 가보자. 그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아기 귀 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조금씩 딱지가 앉아갔죠. 저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세진아, 너는 아프지 마. 엄마가 막아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날 밤 아기는 울다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에서 세제 냄새가 희미했어요. 저는 아기 볼에 그 천을 살짝 댔죠. 아기가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잔인해 보였죠. 앞날이요. 동사무소 문을 여니 공기가 탁했어요. 종이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희게 번졌죠. 저는 아기를 품고 의자에 앉았어요. 아기 발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양말이 얇아 따뜻함이 전해졌죠. 그 온도가 제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상담사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를 펼쳤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물었어요. 가정 형편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면 현실이 더 커질 것 같았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이 끊겼습니다. 집도 곧 나가야 합니다. 그 말이 상담실에 붙어버렸습니다. 여성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급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집주인은 매일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죠. 입양 상담 오신 분, 여기로요. 그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저는 놀라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입양이라는 말을 누가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정혜야, 잠깐만. 그는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아본 걸요. 상담실 안이 더 건조해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무게가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이건 선택일까? 아니면 떠밀림일까? 나는 엄마일까? 죄인일까? 그날 아침 밥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쌀통이 비어 있었죠. 저는 물만 끓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어요. 울음이 얇게 떨렸습니다. 저는 젖을 물렸어요. 그 순간이 마지막일 줄 알았죠. 남편은 밖에서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이 흐렸어요. 그 유리를 통해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죠.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집주인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울렸습니다. 쿵, 쿵. 그 소리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지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었고 향수가 났어요. 비누 냄새와 다른 낯선 냄새였죠. 아이, 잠깐만 안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아기를 놓칠까봐 무서웠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어요. 정혜야, 우리가 살려면. 그 문장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기 반지를 봤어요. 작은 손가락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죠. 그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 빛이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작아 잘 안 빠졌죠. 아기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힘에 무너졌어요. 안 돼. 못해. 나는 못해. 그런데 문 밖에서 집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안 나가면 신고합니다. 그 소리가 아이 울음과 섞였어요. 저는 귀가 먹먹했습니다. 저는 결국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끝에 금속의 차가움이 남았죠. 아기는 응하고 짧게 울었어요. 그 울음이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아기 뺨을 닦았습니다. 천이 젖어 따뜻해졌어요. 그때 아기 귀 뒤에 상처가 보였죠. 작은 흉터가 남을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턱 밑으로 떨어졌어요. 직원이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아기 체온이 제 팔에서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빈자리로 들어왔죠. 그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계단 아래로 발소리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기대 서 있었어요. 문고리가 손바닥을 차갑게 눌렀죠. 그리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름이었어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꽂았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냄새가 올라왔죠. 저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당시 직원이 남긴 전화번호였어요. 잉크가 번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숫자를 외웠죠. 밤마다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일자리를 다시 얻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죠. 그래도 월세를 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매일 울었어요. 울음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울면 아들이 놀랄까 봐요. 그때 동훈이는 아직 어려서 몰랐습니다. 저는 혼자 기관을 찾아갔어요. 지하철역 계단은 뜨거웠습니다. 손잡이는 끈적했죠.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여났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왔습니다. 종이 냄새가 더 강했어요. 서랍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죠. 제가 그 서랍 속을 상상했습니다. 내 아이 이름이 들어있겠지. 사진도 있겠지. 적어도 흔적은. 직원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비공개 처리됐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럼 부모가 찾는 절차는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은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 내밀었죠.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 뒤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종이 위 글자들이 흔들렸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날 저는 레몬 사탕을 샀어요. 입안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새콤한 맛이 퍼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맛이 그날의 입술 같았죠. 집에 돌아와 손수건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서랍 맨 아래, 가장 어두운 곳에요. 그렇게 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병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다시 열었어요.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레몬 향이 희미하게 올라왔죠.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안에는 복사된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어요. 그런데 몇 줄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죠. 인천 1995. 심여아. 그 아래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당시 담당 직원 이름 이혜진. 이름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는 그 이름까지 알까요? 왜 그걸 제게 보여줄까요? 그는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최분희 씨가 제 옆에 섰어요. 그는 제 손에서 서류를 조심히 받아봤죠.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어요. 정혜야, 이건 찾아가 보자는 뜻이야. 그는 또 행동을 꺼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을 적어두더니 바로 병원 인맥을 통해 연락을 돌렸어요. 조력자가 사건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맞으면 또 어떡하지? 둘 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응급실 쪽이 소란했어요.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강했죠. 사람들 목소리가 겹쳐 울렸어요. 윤세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숨을 맞추듯 말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환자가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윤세진은 손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 끝에 아주 작은 버릇이 붙었어요. 천천히요. 그 말, 제가 아이에게 늘 하던 말이었죠. 젖 먹일 때도 걸음마 때도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동훈이는 제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경계하고 있었죠. 그런데 윤세진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의였지만 감정이 섞였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쓰러졌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분이었죠. 윤세진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어요. 노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어요. 손 차갑죠? 여기 담요 덮어드릴게요. 담요의 거친 감촉이 보였어요. 그 온기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 장면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자랐을까? 내 품을 모른 채로도. 그날 밤 병동에서 죽이 나왔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미지근한 김이 올라왔죠. 저는 남편에게 한 숟갈 떠먹였습니다. 남편은 미세하게 입술을 움직였어요. 그 작은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윤세진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 또렷했습니다. 뺨선이 단정했고 눈 아래 작은 점이 보였죠. 그 점을 보는 순간 제 기억이 움찔했어요. 아기 때 오른쪽 눈 아래에 아주 옅은 점이 있었거든요. 윤세진은 남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님, 오늘은 잘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동훈이가 나섰습니다. 선생님, 제 엄마에게 왜? 윤세진은 바로 끊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고르고 말했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강요는 안 할게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면서도 눈이 간절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레코더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으실 수 있나요? 버튼을 누르자 낡은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자장가였습니다. 섬지박이 같은 멜로디였죠. 잡음 사이로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짧게, 아주 짧게요. 세진아 천천히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세진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입양 가정에서 이 녹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남겨줬더라고요. 그 말이 두 번째 반전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저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 아이는 버려졌다고 배웠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최분희 씨가 늦은 밤 전화를 해왔어요.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정혜야, 이혜진 그 이름 찾았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분희 씨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했어요. 그리고 예전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았죠. 조력자가 네 번째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 행동이 없었다면 저는 멈췄을 거예요. 그 이혜진이 아직도 관련 일을 한대. 그리고 내 사건이 특이 케이스로 남아있대.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왜 특이 케이스일까요? 윤세진은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출생 기록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날짜가 한 번 바뀌어 있었어요. 그 말이 서늘했습니다. 서류 조작이라면 누가 했을까요? 복도 창문에서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유리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등골로 내려갔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건 재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동훈이는 그날 밤 집에 안 갔어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어요. 형광등이 눈을 피곤하게 했죠. 동훈이는 휴대폰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소리가 밤을 쪼갰습니다. 엄마, 윤세진 선생 기사 나왔어. 동훈이는 화면을 제게 돌렸어요. 사진 속 윤세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면서도 아팠어요. 기사 제목은 칭찬으로 가득했어요. 해외 연수 수술 성공 같은 말들이요. 그 아래 작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어요. 동훈이는 더 내렸습니다. 영상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윤세진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살았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가슴을 찔렀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서 더 살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훈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누나일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대기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쥐었어요. 천의 거친 감촉이 현실 같았죠. 진짜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어떡하지? 둘 다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사회복지사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복사기 열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먼지가 코를 간지렸죠. 바닥은 따뜻했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는 차를 내줬습니다. 보리차 향이 은근했습니다. 컵이 손바닥을 데웠죠. 저는 그 온기에 겨우 앉았어요. 사회복지사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말이 너무 차분해서 더 떨렸어요. 본인 확인과 동의가 필요해요. 짧은 문장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윤세진도 동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뒤집혔죠. 내가 먼저 요구하는 꼴이잖아. 동훈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그 말이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이 풀렸어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 끝이 미끄럽게 종이를 눌렀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제 손목을 묶는 것 같았어요. 서류 맨 아래 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최분희 씨가 들어왔어요. 볼이 바람에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혜야, 이혜진이 연락될 수도 있대.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었죠. 조력자는 또 움직였어요. 그는 오래전 기관 인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까지 잡아줬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버스를 탔어요. 창문에 김이 끼었습니다. 바깥은 회색 하늘이었죠. 바닷냄새가 옅게 섞여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상담센터였어요. 간판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죠. 안으로 들어가니 난방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탁, 탁. 그 소리가 제 숨을 조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목도리에서 비누 냄새가 났죠. 그녀는 우리를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박정혜 씨 맞으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여성이 이혜진이었습니다. 서류 속 이름이 살아 움직였죠.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그날 1995년 5월 10일. 짧게 말했는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혜진은 손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창고 같았죠.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죄가 있어요.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동훈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죄요? 우리 엄마한테 뭘 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해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혜진은 봉투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 성호의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글씨를 한눈에 알아봤죠. 편지 첫 줄이 보였습니다. 정혜에게는 끝까지 숨겨주세요. 그 문장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 남편분이 부탁했어요. 아이를 보내는 건 부부의 결정이라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뒤집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키려 했다고. 그래서 내게 숨겼다고. 그게 위로일까요? 배신일까요?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입양 기록 일부가 바뀐 것도 그 부탁과 연결돼 있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기록을 감춰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해달랬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이상하게 어긋나 있었죠. 누군가 다른 손이 닿은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서류를 손댔어요. 돈이 오간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훈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누나는 거래된 거예요? 혜진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깨끗하진 않았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혜진이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이건 당신이 봐야 해요. 버스 안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잉크는 조금 번져 있었죠. 그래도 글씨는 또렷했어요. 편지에는 남편의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듯 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동훈이는 제 옆에서 숨을 죽였죠. 정혜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에게는 이 노래를 남깁니다. 그 아래에 적힌 제목이 있었어요. 섬지박이.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세진이 들려준 녹음이 떠올랐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의도한 기억 트리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레몬 사탕 냄새를 기억하면 돌아올 겁니다. 저는 손이 굳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남편이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임신 때 찾던 맛을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동훈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을까?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숨이 짧아졌어요. 버스 창문 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습니다. 빛이 줄무늬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죠. 여보,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 그게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하지만 당신 글씨가 길을 열었어. 그날 밤 남편 상태가 나빠졌어요.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제 목을 조였죠.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어요. 바닥에 신발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응급수술 준비합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훈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 손이 뜨거웠죠. 그때 윤세진이 뛰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졌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더 아팠어요. 윤세진이 제 앞에 섰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 말이 질문인데도 결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편지의 글씨도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세진이 짧게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닫히며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차가워졌어요. 저는 벽에 손을 댔습니다. 벽이 차갑게 젖어 있는 듯 했죠. 그 아이가 지금 내 남편을 살리러 들어갔어. 내가 보낸 아이가 내 삶을 지키고 있어.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어요. 수술은 길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더디게 갔어요. 복도 바닥이 냉기로 차가웠죠. 저는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벽 무렵 문이 열렸어요. 윤세진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숨이 거칠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그 말에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훈이가 저를 받쳤죠. 윤세진은 잠깐 머뭇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사진 속엔 어린 윤세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 여성의 손에는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끝에 어설픈 S자수가 보였죠. 저는 숨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 내 거야.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양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윤세진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복도를 눌렀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죠. 친엄마가 너를 사랑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억울함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윤세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확인해도 될까요? DNA도 기록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수긍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체열실로 갔어요. 알코올 솜 냄새가 강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트레이가 반짝였죠. 형광등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었어요. 윤세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 편한 셔츠였어요.
그 모습이 더 사람 같았죠. 그래서 더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손목을 잡았어요. 고무줄이 팔을 조였습니다. 피부가 당겼죠. 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윤세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눈 감으셔도 돼요. 그 말이 너무 다정해서 아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늘이 들어오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짧게 왔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세진도 체열을 했어요. 그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때 팔 안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죠. 주사 자국 같은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를 보자 제가 예전에 자장가 부르며 아이 팔을 주무르던 기억이 번쩍 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체열이 끝나자 윤세진이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레몬 사탕 하나였어요. 그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긴장 풀리실까 해서요. 저는 사탕을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 작은 동작이 우리 사이의 시간 같았습니다. 동훈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인천에 있는 옛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최분희 씨도 동행했죠. 조력자가 또 한 번 발로 움직였어요. 인천 골목은 바닷바람이 셌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때렸어요. 간판은 이미 내려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유리문 안쪽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동훈이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옆가게 주인이 나왔어요. 따뜻한 호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훑어보며 말했죠. 여기 찾는 사람 가끔 있어요. 주인은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원장님은 은퇴하고 근처에 살아요. 그 한마디가 길이 됐어요. 우리는 메모 주소로 걸었습니다. 계단은 가파랐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숨이 찼죠. 문 앞에서 동훈이가 손을 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방 안엔 약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 냄새가 옛날로 끌어당겼죠. 1995년 박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떨며 말했어요. 남성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울렸어요. 그는 손짓으로 우리를 들였습니다. 바닥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원장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자 바스락거림이 났죠.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올려 썼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1995년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1995, 4, 12, 박정혜, 여아. 그 줄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동훈이가 제 등을 눌러줬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기 귀 뒤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손이 저절로 귀 뒤로 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원장은 또 말했습니다. 산모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또렷해서 기억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장은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출산 당시 간호 기록 일부였죠. 거기엔 레몬향 사탕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기억 트리거가 하나씩 맞물렸어요. 흉터, 자장가, 레몬 사탕, 그리고 제 이름까지요.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덧붙였어요. 그 뒤 기록이 누락된 걸 봤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그 말이 제 등을 차갑게 했습니다. 진실은 가까워졌는데 누군가의 손이 계속 끼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3일은 길었습니다. 복도 바닥의 광택이 더 차갑게 보였죠. 새벽엔 청소차 바퀴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수건을 접었다 폈습니다. 천이 손끝에 거칠게 닿았죠. 그 감촉이 제 죄 같았어요. 윤세진은 바빴습니다. 회진하고 수술하고 또 다른 환자에게 웃어줬어요. 그런데 저를 볼 때는 눈이 달라졌죠. 가끔 그는 제 앞을 지나며 멈췄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짧은 말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동훈이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랬죠. 그래서 더 날카로웠어요. 그 마음이 고마운데 아팠습니다. 최분희 씨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도시락도 챙겨줬죠. 따뜻한 밤 냄새가 잠깐 숨을 살렸어요. 조력자는 말보다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아니면 나는 또 어디에 마음을 놓을까? 그 생각이 밤마다 올라왔어요. 짧은 숨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날 소동이 났어요. 병동에서 실종 소동이 있었죠. 치매 어르신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저는 본능처럼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던 계단 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르신이 계단 난간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죠. 담요의 거친 털이 손등에 스쳤습니다. 그때 윤세진이 뛰어왔어요. 그는 어르신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그 말버릇이 또 들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님, 여기 왜 계세요? 그 눈빛이 의심으로 굳어 있었죠. 누군가가 말했어요. 담당의 선생님 따라다닌대. 그 말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어요. 동훈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를 뭐로 보세요? 그 말에 공기가 더 싸늘해졌죠. 윤세진이 간호사를 향해 말했어요.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 한마디로 소동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너졌어요. 저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가로 가서 숨을 고르려 했죠. 유리창이 차가웠어요. 손바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숨고 싶은 사람인가? 딸 앞에서도 숨어야 하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손수건이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회복지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세진 선생님 입양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남은 병원 상담실로 잡혔어요. 문을 열자 라벤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죠. 컵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했어요. 손톱도 깔끔했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은영이에요. 그녀는 입양 어머니였습니다. 그 말이 현실처럼 아팠어요. 저는 숨이 짧아졌습니다. 은영 씨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인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진이가 어릴 때 늘 묻곤 했어요. 친엄마는 나를 왜 버렸냐고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꽉 쥐었어요. 천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은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당시 기관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또 한 번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기관이 버려졌다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이를 빨리 적응시키기 좋다고요. 저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은영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냄새가 오래됐어요. 라벨에는 섬지박이가 적혀 있었죠. 이걸 남편분이 맡기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여기까지 했다는 게 고맙고도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윤세진이 병동 휴게실에 왔어요. 작은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죠. 그 냄새가 제 배를 울렸어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맑았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윤세진은 조용히 국을 떠줬습니다. 국물색이 진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꼭 설탕을 넣어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그건 배운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한 습관 같았죠. 저는 숟가락을 들고 떨었습니다. 국물은 달큰했어요.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윤세진이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이 맛을 기억해요. 어디선가 늘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동훈이가 휴게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해의 벽이 조금 갈라졌어요.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어요. 진동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복도 공기가 더 차가워졌죠. 사회복지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짧았어요. 친자관계 일치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눈앞이 하얘졌어요. 동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숨이 돌아왔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 아이가 맞아요. 내 딸이 살아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쁨만은 아니었어요.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왔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병원 작은 회의실로 갔어요. 커튼이 닫혀 있어서 빛이 부드러웠죠. 따뜻한 난방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손끝은 차가웠어요. 윤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종이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죠. 윤세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무너질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죠. 어머니. 그 말에 저는 버티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풀렸죠. 저는 주머니에서 아기 반지를 꺼냈어요. 새가 새겨진 작은 반지.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죄 같았어요. 너 이름 내가 속으로 불렀던 이름이 있어. 저는 겨우 말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말했습니다. 세진아. 그 두 글자에 윤세진 얼굴이 흔들렸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이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익숙한데도 몰랐던 30년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윤세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보냈어요? 그 질문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집주인 문 두드리던 소리. 아기 손에 미지근한 온도. 저는 짧게 끊어 말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무너질 것 같았죠. 돈이 없었어. 집이 없었어. 짧은 말이 칼이었습니다.
윤세진은 눈을 감았어요. 숨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버린 건 아니야. 저는 손수건을 꺼냈어요. 끝에 S자수,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 남편 편지도요. 너에게 남기려고 했어. 기억 하나라도 남기려고. 그 말에 윤세진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동훈이도 울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더 무너졌죠. 윤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윤세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윤세진이 제 앞에 섰어요. 그 키가 제 기억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죠. 윤세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귀 뒤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딱 제가 기억하던 자리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흉터를 만졌어요. 피부가 매끈하면서도 살짝 단단했죠. 그 감촉이 눈물 같았습니다. 윤세진이 숨을 삼켰어요. 그때 제가 긁었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탔죠.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세진을 끌어안았어요. 가운이 아닌 셔츠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죠. 그 온기가 30년을 채웠습니다. 윤세진도 저를 안았어요. 팔 힘이 단단했습니다. 숨이 떨렸죠. 레몬 사탕 향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딸이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윤세진이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죠. 그날 밤 우리는 남편 병실로 갔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삐삐. 윤세진이 침대 옆에 섰어요.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윤세진이 남편 손을 잡았어요.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 작은 움직임이 기적 같았어요. 남편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빛이 흐렸지만 살아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남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그래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세진, 그 한 음절씩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묶었습니다. 윤세진이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동훈이가 침대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는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이마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오해도 후회도 그 밤에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남편은 재활을 시작했어요. 아직 말은 느렸습니다. 그래도 눈빛이 돌아왔죠. 집에 돌아온 날 밤 냄새가 났어요. 윤세진이 장을 봐왔습니다. 비닐봉지에서 귤 냄새가 퍼졌죠. 동훈이는 의자를 더 꺼냈어요. 식탁이 오랜만에 넓어 보였습니다. 윤세진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설탕을 한 숟갈 넣었죠. 엄마처럼요. 그 말에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창문 밖 햇살이 식탁을 비췄어요. 수저가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뺨을 만졌죠. 집이 다시 집 같았습니다. 윤세진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반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작았고 하나는 제 손가락 크기였죠.
작은 반지 안쪽엔 새가 있었어요. 큰 반지 안쪽엔 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저는 반지를 끼웠어요.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동훈이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최분희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없으면 너희 못 산다. 그 말에 모두 웃었어요. 따뜻한 사건의 마침표 같았죠. 윤세진은 가끔 우리 집에서 잤어요. 새벽에 출근할 때는 제가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줬죠. 그 보온병이 딸의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손수건도 서랍 밖으로 나왔어요. 창가에 걸어두었습니다. 햇살이 천을 비추고 있었죠. 남편은 재활을 하며 웃습니다. 동훈이는 누나를 누나라고 불러요. 그 한마디가 집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말해요. 30년이 늦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살면 돼. 짧은 문장이지만 힘이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